예, 뉴스룸 뒤에 유튜브로 이어가는 뉴스룸 뒤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한반도 상공은 지나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미국 지구관 측 위성. 사실 위성이 한반도에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긴급 문자 때문에 약간 겁도 나고 했었는데요. 사실 우주 상공에 인공위성이 너무 많죠. 언제 어떻게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혹은 없는지 오늘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다행히 어제부터 사실 얘기는 됐었어요. 그 위성이 지구관 측 위성이 아마 제 기억으로 84년에 쏘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2톤이 넘는 게 한반도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겁이 잠깐 났었는데 다행히 오늘 과기정보통신부에서는 한반도 상공은 지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단 피해 상황은 접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떨어질 때 정확히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측은 하지만은 예. 뭐 정확히는 하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떨어질 때 보면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ERBS라는 이 위성이 예. 원래 그 84년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 한 21년 정도를 썼어요. 예. 그리고 2005년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위성은 운영을 하는 위성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인공위성이 자기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뭐 보통 스러스터라고 소형 로켓이 있는데 이 로켓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예를 들면 뭐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원래는 약간 짱구가 돼 있고요. 예. 회전하면서 생기는 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달의 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내버려두게 되면 또 공기에 의한 항력, 예. 대기에 의한 그래서 이게 궤도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위성이 실제 쓸 때는 자기 궤도를 계속 주기적으로 유도하도록 그 소형 로켓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 우리가 이제 고도 몇 킬로미터, 몇백 네.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 얘기하는데 그 궤도에 딱 맞추면 힘의 균형을 잘 맞춰서 그 궤도를 쭉 도는데 그런 거죠. 가만히 놔두면 점점 고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처음에 올려놓을 때는 지구가 당기는 그 인력과, 구심력과 예.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 원심력이 원심력. 이게 이제 그 균형을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 궤도를 돌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펙트에 의해서 특히 이제 공기가 계속해서 이제 대기권에서 이제 만일에 예. 보통은 이제 궤도가 만일에 한 600km 이하가 되면 더 센 거죠. 그게 물론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공기 중력이 엄청 예. 지구가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성이든 뭐 짧게는 뭐 며칠, 몇 달, 몇 년 또는 수십 년 내에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고도에 따라서. 고도 높을수록 늦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덜 그렇죠,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 고도가 한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km다. 예. 그러면 몇백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떨어질 때. 예. 네네네. 그런데 앞서 말하신 대로 원래 가만히 놔두면 궤도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이 균형에 의해서 있다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안 떨어지게 뭔가 컨트롤하는 그렇죠, 추진체나 그렇죠. 에너지를 맞습니다. 따로 줍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상에서? 네네. 지상이 아니고 그 인공위성 자체에 소형 로켓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고도를 좀 올려주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미리 해놓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상에서 명령을 줄 수도 명령을 있고요. 주고요. 네,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올려서 이제 자기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수명이 다 되면 더 이상 추진체에 연료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앞서 이제 지구관 측 위성 ERBS인가요? 네네. ERBS를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말씀하실 때 84년에 쐈는데 2004년까지 운용을 하고 안 하니까 원래 그 전에는 계속 쓸 거니까 그 궤도에서 여기서 자꾸 추진체에 신호를 줘서 조금 궤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 해서 유지시켰는데 2004년 이후에는 용도 폐기돼서 굳이 그런 명령을 통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돼서 지금 떨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운영을 안 했고 예. 그로부터 지금 거의 뭐 거의 또 20년이 지났죠. 예. 그 20년 동안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지구 대기권으로 끌려들어서 이제 오늘 추락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위성이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 위성을 계속 쓸 거다라고 했으면 지구에 어쨌든 그 위성을 운용하는 회사가
계속 작동을 시켜서 추진체에 힘도 주고 해서 운용을 했을 텐데 지금 더 좋은 위성이 많으니 그냥 폐기, 손놓아 그래서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그냥 흔한 말로 let it go. 그냥 놔줬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떨어지니까 그 뭐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얼마나 있나요? 지금 화면에는 지구 주변을 엄청나게 돌고 있는 뭐 거기에는 인공위성도 있고 뭐 다른 파편들도 있을 건 텐데요. 인공위성이 지구 뭐 위에 얼마나 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위성으로만 따지면 예. 실제 뭐 지금 우리 그 1957년에 러시아에서 스푸트닉 예. 1호라고 최초로 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뭐 한 11,000여 개 이상 위성을 쐈어요. 지금까지 쏜 네네. 게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우리나라도 쐈죠. 몇 개 쐈죠. 많이 쐈죠. 우리도 한 20여 개 쐈죠. 예. 네. 그리고 그 중에 그 지금 이제 살아있는 위성이 한 운영되는 위성이 예. 저희에서 한 5,000여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6,000개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11,000개를 쐈는데 지금 네. 살아있는 게 5,000개라고.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거는 이제 아예 통제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운용을 할 수 없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성도 있는 거고요. 예. 아예 통제가 안 되는 건 이제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궤도 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성은 지 혼자 그냥 궤도를 도는 떨어지고 거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래로 그렇죠. 중력에서 조금씩 떨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어느 임계점 밑으로 오게 되면 이번에 ERBS처럼 훅 떨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지구 궤도를 이렇게 선회하면서 예. 점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제 궤도가 떨어지는 거죠, 점점. 고도가 떨어지다가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권을 100km 안팎이라고 그러는데 예. 한 뭐 100에서 120km 정도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중력에서 지구 대기권 재진입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 같은 걸 쏘게 되면 재진입 대기권 기술을 재진입 얘기를 하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재진입을 할 때는 이 들어오는 물체가 엄청난 열과 중력을 예. 부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동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얘가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ICBM 같은 경우는 이게 탄두가 예. 그렇게 상하지 않고 들어와야 그 핵탄두든 뭐 재래식탄두든 폭탄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재진입을 시키는 건데 굉장히 그 기술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예. 기술이다 하는 얘기고요. 반면에 그냥 일반 위성이라든가 또는 뭐 인공위성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우리가 로켓 가지고 위성을 쏘면 예. 보통 대부분 다 인공위성을 쏘는 로켓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이 상단, 아퍼 스테이지라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인공위성으로 올릴 때 궤도를 정확하게 투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통 1단과 2단 로켓은 이제 바다에 발사하면서 분리해서 떨어져요. 예, 떨어지죠. 바다에 그래서 떨어지도록. 바다로 떨어지고요. 마지막 3단은 인공위성하고 같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주로 일단 같이 그렇죠,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인공위성을 만일에 발사체가 쐈다 그러면 항상 적어도 물체 2개는 바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저희가 위성만 생각했는데 위성을 거기까지 올린 마지막 상단, 네, 위성도 로켓. 네. 그 궤도에서 그대로 지 도는 혼자 거죠. 어디로 떠돌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요새는 발사체가 크면 예. 한 기만 쏘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때는 수십 기, 심지어는 134기를 쏜 적도 있어요. 예. 한꺼번에. 물론 조그만 위성들을. 저희 이번에 누리호 쏠 때 거기서 네. 이제 다른 위성들이 다시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멀티 위성으로. 그걸 이제 예. 그걸 뭐냐면 다중발사라고 다중발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쓸 때는 거기에 이제 쓸 때 그 디스펜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럼 걔도 그 궤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물체에서 도는 거죠. 최근에 그럼 옛날보다 지금 사실 뭐 저희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GPS로 위성 이용하지 않습니까? 위성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위성을 이용할 일도 많아져서 엄청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 새에 확 늘었겠네요. 위성 쏘고 엄청-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또 우주에 맞는 어쨌든 그렇죠. 우주 물체들. 엄청 많이 늘었죠. 그 이제 최근에 핵심이 뭐냐면 요새 그 우주하는 거를 우리 예. 정부에서도 뭐 이제 뉴스페이스 때 예. 우주 경제를 이제 구축하겠다. 그래서 뭐 우주 항공청도 지금 예. 설립하겠다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사실은 인공위성을 올리고 싶은데
발사체가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질 않았어요. 예.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에 고비용이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인공위성이 보통 그 올릴 때 인공위성 1kg을 우주로 올리는데 그 발사체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은 약 1kg 인공위성이 약 한 10만 불 정도 줬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미국의 스페이스X 그 이론 머스크가는 그 팔콘 9이라는 발사체는 어느 정도냐면 가격이 킬로그램당 2,700달러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누구든 이제 쉽게. 싼 가격으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발사 비용이 예.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인공위성을 쏜다는 건 인공위성이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응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TV 중계하고 이러는 것도 대부분 위성 다 중계하고 위성 중계도 위성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예. 그 이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스타링크라는 사업. 이게 이제 우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예. 얘는 다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42,000개의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예.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앞서 이제 11,000개 했고 9,000개 정도 있다가 4,000개는 작동이 안 되고 5,000개 정도가 돌고 그게 이제 있는데 전체 위성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제가 이제 스타링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타링크 그 이제 메가 컨스톨레이션이라고 자기들 계획인 초대형 거죠? 군지 예. 위성인데 예. 그 무선 인터넷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 위성 쏘려고 하는 것이 약 한 42,000개 현재 계획 중이고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 한 4,000여 개 쐈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중에 한 3,200개 이상은 작동하고 있는 작동하고 거죠. 있고요. 네네네. 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그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예. 네네. 나중에 뭐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약간 논란도 됐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겠다 이런 뭐 말도 실제는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료화하는 겁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니까 돈 달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론 머스크가 절대 공짜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뒤로는 주는 거죠. 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우주의 위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관심은 물론 우주의 높이, 궤도, 지구부터의 고도의 높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여러 층위가 있을 것이고요. 수만 개의 위성이 서로 돌고 있으면 충돌 위험은 없나요? 많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국제정거장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축구장 사이즈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우주 쓰레기들이 뭐 작게는 크기가 뭐 1cm, 2cm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을 해가지고 예. 실제 우주왕복 그 국제정거장의 뭐 조종실에 창문도 깨진 적이 있고요. 충돌해서.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크기가 만일에 1cm만 돼도 부딪히면은 그 속도 힘이 때문에. 대단한 거죠. 속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 이퀄 뭐 MC 스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질량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뭐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 운전을 하다가 예. 시속 한 120으로 달리면서 밖에 이렇게 창문에 손을 내면 이렇게 보면 따끔따끔하거든요. 그 모래알 같은 것이 여기 부딪히는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아파요. 그게 예. 고만한 모래알 보이지 않는 것 정도. 속도 때문에요. 그렇죠.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전에 제가 사막에 한번 갔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사막이었는데 다른 미국 사람이 왔겠죠. 뭐 플라스틱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같은 걸 잔뜩 버려놓고 갔는데 사막에 쓰레기 하지만 사실 그 넓은 사막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래서 우주가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고 하지만 사실 우주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양은 뭐 만 몇 개 되지만 우주 공간에 비하면 뭐 해수욕장의 모래알 같은 건가 혹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페이스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한 게 한 2010년 이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스페이스 디브리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 쓰레기다, 예. 또는 우주 잔해물이라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재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저궤도 같은 데는 뭐 후속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지 궤도 같으면 얘가 35,786km의 적도 궤도에 있기 때문에 그 궤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많은 위성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성을 그 위성이 수명이 다 되면 그거를 그레이브 야드 오빗이라고 그래서 묘지 이제
궤도를 따로 있어요. 그래서 퇴출시키는 거. 그렇죠. 한 300km 이렇게 위로 올리면 정지 궤도는 이제 거기서 그대로 도는 거죠. 적도 그렇죠. 주변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5,700km.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렇죠. 새로운 위성을 쏘려면 기존에 있던 위성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냥 거죠. 놔두는 게 300km 아니라 고도로 레디꾸가 아니라 보내는 내쫓아야 거죠. 되는군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소형 로켓이 있는데 그 정도의 300km를 마지막에 올릴 수 있는 연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요구 조건입니다. 아, 근데 이제 내쫓기 쉽게. 그렇죠. 그게 있어야 내쫓으니까. 예. 그래야 새로운 그러니까 누가 내쫓으라고 안 그래도 이 그 정지 궤도 같은 거는 궤도가 그 유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를 얻으려면 돈을 엄청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위성을 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위성이 우리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당연히 우주 시대니까 많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건데 떨어질 때가 이제 문제예요. 네네. 저희도 사실 오늘 이제 그 ERBS 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듣고 안전 문자가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 하늘을 보고 있다가 뭔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예를 들어서 뭐 2층짜리 건물에 무슨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동 매뉴얼이 좀 애매해요. 뭐 사실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정확한 위치를 예. 예를 들면은 저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 한 100km에서 한 80km 사이에서 얘가 완전히 이제 불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분해가 됩니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러면 얘가 몇 조각으로 분해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다 질량이 다르니까 예. 조각들이. 그제 그 중에 예를 들면 가끔씩 큰 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만일에 추진제 탱크다 그러면 보통 추진제 탱크라는 거는 복합재 같은 거로 만들어요. 예. 그러면 복합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열에도 또 얘가 완전히 불타질 않아요. 합금이어서 그렇죠, 가열을 그렇죠. 완전히 녹아내리지 그렇죠. 않는다는 뭐 말씀이신 어떤 경우는 거죠? 이제 내열합금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살아남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타다 말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진입을 해서 대기권 진입을 해서 뭐 예. 고도 80km에서 80km 정도에서 얘가 다 이제 열에 타가지고 떨어지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그 범위도 워낙에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예. 때문에 실제로 얘가 어디 떨어질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네요. 앞서 이제 네. 그래픽을 잠깐 PD님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까? 아까 위성 이제 불타는 거 있었는데요. 이렇게 돌다가 대기권에 접근해서 떨어질 때 제가 알기로는 삼천도시의 높은 고열에 거기서 이제 폭파가 저렇게 파편화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2톤이 넘는다고 해도 저렇게 떨어지면 조각들은 예를 들어 뭐 10cm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30cm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 지상에서 그걸 다 추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거죠. 뭐 큰 거는 추적이 오히려 되는데요. 예, 작은 것들은. 보통은 우리가 그 이제 우주나 지상에 그 레이더망도 있고 보통 광학 카메라 시스템도 예.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야구공이 한 크기가 10cm 정도 되는데 예. 직경이 이 정도 크기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오늘 발표가 이겁니다. 한반도 상공은 안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 접수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피해 접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교수님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 게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몰라서 누가 저 피해봤어요. 저 옆집에 또는 저희 밭에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모 자연인이 산속에 있다가 운막에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접수시킬 상황이 아니면 그분이 피해를 봤어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아마 이렇게 아주 진짜 좀 미세한 그 이제 예. 파티클처럼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마저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스페이스 디브리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우박도 종종 그렇죠, 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혹시 모르는 거죠. 예. 정확히는 모르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주 물체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손상을 입거나 뭐 예를 들면 건물이 좀 파괴되거나 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예전에 1997년인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예전에 모로코에 떨어졌던 잔해, 로켓 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위성은 아니고 앞서 이제 로켓에는 합금들이 있어서 잔해가 더 큰 게 있을 수가 있던데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걸 이제 맞으면 큰일이 날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구가 전체가 70%가 물이고요. 바다입니다. 예.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일단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큰 거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30%가 육지인데 육지에서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과 안 사는 곳을 따지면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예. 아직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당장 피해를 입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좀 다를 거다. 일단 위성 네.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진짜 천문학숙자로 이제 자꾸 늘어나고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간에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한 것을 지금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여서 이제 어쨌든 협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협의회 같은 거를 예. 국내에서도 했었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는데 네. 일단 정확히 파편이 뭐 아주 작은 거는 우박만한 것들은 뭐 사실 우박 떨어질 거랑 비슷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될지 물론 그것도 피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근데 야구공 이상 크기가 되면 사실 하늘에서 야구공이 100km 이상에서 떨어진다면 맞으면 진짜 아프겠죠. 근데 그거를 문제는 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궤도를 돌다가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 저쪽에서 오는구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없기 그게 때문에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그게 한 뭉태기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파편이 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이게 대기권에서 불타 가지고 떨어질 때는 이미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파티클 이런 물체들이 대부분 다 또 텀블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예측을 일반적으로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물체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떨어진다. 만일에 우리를 따지면 시골에 예를 들면 뭐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어디에 예.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렇죠. 볼 수가 없다는 그건 이제 말씀이시죠.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 자체가 각 그 데브리 그 쓰레기들이 각자의 어떤 뭐 텀블링도 하고 속도도 같고 예. 각자 그 랜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떨어질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권 들어와서 완전히 분해된 후에 떨어질 때 보면은 뭐 요 동네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1000km 예. 이런 거리를 두고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렇죠. 떨어질지 모르는 떨어질지 거죠. 알 수 없다. 네네. 예. 저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접수된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떨어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뭐 그런 게 더 큰 거죠. 아주 일단 큰 게 작기도 떨어져서 네. 누군가 그거를 찾았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지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은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인제 탱크가 이런 것들이 얘가 다 이게 연소가 안 되니까 예. 조금 연소가 되다 말고 그냥 떨어진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이제 있는 거죠. 네, 뭐저 네.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길을 가다가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뭐가 조그만 돌멩이가 날라온 것 같아서 누가 던졌어 했는데 사실 우주 쓰레기 아까 스페이스 데브리가 날아와서 그런 거죠. 그랬을 수도 있는 누가 그런 상황이라는 맞았다면은 거죠. 뭐 예를 들어 빌딩사에서 맞았다 그러면 예. 흔히 장난 많이 치지 않습니까? 예. 빌딩 위에서 그냥 물건 하나 던져가지고 맞았다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 13층 창문 열려 있으면 거기 13층 누구야 하는데 사실 우주에서 날라온 쓰레기일 수 있다는 거 너무 작은 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큰 게 문제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실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운이 그렇게 나쁜 경우는 없어서 사람 인구 밀집 지역에 우주 쓰레기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지. 그렇죠? 확률상 사막이나 바다, 특히 바다 뭐 이런 데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요. 대부분이죠.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우성을 너무 많이 쏘아야 되니까 그것이 늘어나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떨어질 확률도 생기는 있는 거 거죠. 아니에요. 있는 거죠. 그러면 위성의 크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작은 거는 뭐 누가 또 돌 던졌어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2톤이 넘는 정도의 위성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위성들을 얼마나 많이 던지나요? 뭐 사실은 뭐 이제 위성 자체가 뭐 크다 그래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이제 재집을 하면서 대부분 다 부서지고 분해되니까 예. 대부분 다 이제 조각조각 날 거고요. 오히려 이제 가장 큰 무서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켓 추진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단 로켓 같은 것이 끝까지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예. 장시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이제 떨어질 때 걔는 대부분 다 이제 그런
크기를 대부분 유지하고 떨어져요. 다 그게 연소가 안 위험하게 되고. 그게 위험한 위성보다는 로켓 잔해. 네네네. 그래서 일단 뭔가 이상한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좀 지금 그러면- 나오는 2011년 미국 네. 플로리다 해안에서 해안 경비대에 발견된 러시아 로켓의 잔해 꽤 큽니다. 네, 저런 게 뭐 탱크의 잔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측에도 있는데요. 네. 저게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떨어졌다는 건데 일단 맞으면 성치 않는 크기입니다. 네네네. 예, 누군가 어깨를 맞았다고 하네요. 네네네. 예,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거는 러시아 코스모스 2267 파편이 1994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m가 넘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민가에 인구 밀집지에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네요. 큰일 나죠. 예. 네. 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위험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렇게 많이 떨어져도 대부분 다 인구 밀집 지역도 아니고 예. 대부분 다 이제 건물에 떨어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에서 한 번,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한 번 정도. 예. 그래서 건물이 파괴됐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다 추진제 탱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주에서 저렇게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면 절대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추진제 탱크에 쓰고 있는 그 연료하고 산화제가 대부분 다 굉장히 그 유독 물질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지지 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대기권에 들어올 때 고열에 대부분 녹아 없어지고 파편화되는데 파편화도 너무 작게 되니까 사실 떨어져도 큰 피해가 없기 그게 일수인데. 일반적인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큰 거, 특히 네. 로켓 잔해 같은 것들은 로켓이 크고 아무래도 좋은 금속을 쓰다 보니 열에 강해서 큰 파편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때가 위험한데 그러면 로켓을 만들 때 예를 3단 추진체에다는 거기 3번 자체적으로 더 폭발해서 덩어리를 좀 작게 만드는 그런 걸 의무화시키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 지금은 아마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보통 1, 2단 로켓은 이제 재생을 하는 로켓을 많이 써요. 어차피 바다에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또 쓰겠다는 말씀인 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팔콘 9 스페이스X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갔다 1단이 오니까. 쌌다가 버리면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고 얘가 쏘고 나서 자기가 미리 계획된 대로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로켓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우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상단 로켓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거를 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거든요. 우주까지 갔던 걸 다시 스페이스X는 이제 본체 그대로 오니까 네. 그런 게 좀 상관이 없지만 3단 로켓에서 어떨 줄은 모르겠습니다. 수거하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거하는 거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재진입을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재진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3단을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현재는. 그렇지 현재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다 버려두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흔히 이제 로켓, 특히 이제 북한도 지금 쏘고 있다는 ICBM 보면 좌표를 찍어주고 저기 가서 해라. 뭐 어차피 우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좌표 찍어줘서 가니까. 네. 3단 말씀하신 3단 로켓에서 좌표를 찍어주면 알아서 피해 없는 데 떨어질 텐데 그 돈이 아직은 더 드니까 그냥 우주에 놓고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 발사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상단을 지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작년에도 보면 중국의 장정 5B라고요. 그 이제 발사체가 있는데 이 발사체 무게가 한 350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단만 20톤이니까 얘가 이제 상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 비행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얘 주로 쏘는 게 예를 들면 우주정거장 중국 정거장 우주정거장을 갖다 조립하고 이러는데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서 얘도 우주로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고도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리 떨어졌죠. 그랬는데 다행히 얘도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저 정도 크기가 20톤이 떨어지는데 최소한도 컨트롤러블 통제해서 재진입을 해서 뭐 바다에 수장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980년대 미르라고 러시아의 우주정거장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태평양상에다가 수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통제를 해서 로켓을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태평양
한가운데다 떨어뜨린 거죠. 로켓에도 칩을 씹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는 거죠. 네네. 다만 어디로 이제 아까 떨어져라, 말씀드린 건물을 대로 주면 되니까. 네, 그런 걸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다 이제 회피하고 그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앞서 뉴스룸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온양이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안전 문자가 왔는데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원적 질문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일단 진짜 주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그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마 어디로 피해라 이런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얘가 이제 뭐 보통 대기권 들어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대기권 들어와서 분해돼 가지고 뭐 거의 한 1000km에 이렇게 쫙 스프레드 되는 식으로 펴지니까 펴지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7대 3이고 또 인구 밀집 지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실제 지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곳에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여기서 떨어질지 모르다 이렇게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만일에 좀 더 큰 덩이가 떨어질 위험성이 큰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이제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그런 수도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만일에 장정 예, 5B 같으면은 이게 로켓 추진체 걸랑이요. 그러니까, 예.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연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큰 게 여러 개 있죠. 그러다 그럴 보니까 때는 이제 좀더 그럴 하고. 때는 좀 더 뭐 생각을 좀 이게 해봐야겠죠.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누구 떨어져서 정말 야구공이 떨어져서 야구공만한 파편 때문에 맞았는데 그래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렇게 조심하랬잖아요. 라는 것도 무책임하고 그리고 이 시간대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알겠습니다. 이게 본원적 질문인데 일단 온양이님 영어 상품권을 저희가 했으니까 드리고요. 미원님 속도가 엄청날 낀데 물건으로 그게 막아지냐? 라는 의견도 주셨고 초코모카님 동해안 오징어가 다쳤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일단 한반도 쪽은 안 떨어졌다고 하고요. 자 뉴스룸 때 의견 주신 분 중에서는 미원님하고 온양이님 맞죠 작가님? 온양이님에게 제가 영어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뉴스룸 지금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뉴스룸 뒤에서도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건빵님 몇 번 소개를 했기를 선물을 제가 못 드리는데 우주 쓰레기는 모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조만간 우주 청소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청소기도 개발되면 좋겠네요. 미세먼지 청소기 얘기 주셨고요. 우주 이제 쓰레기 청소기 뭐 누가 잠자리채 갖고 이렇게 쭉 달리면서 네, 청소기를 걷어갈 수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예. 하는 건 뭐냐면 그 상업 회사들이 그러니까 우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예. 뭐 세계적으로 아마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우주 스타트업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지금 우주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에스트로스케일이라는 회사가 그 위성을 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자석을 달고서 위성을 그래가지고 그 위성으로 이제 이런 우주 쓰레기들 붙게. 다 다석에 붙게 금속은 그렇게 이제 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유럽에서 스위스 회사 중에 클리어 스페이스라는 데는 거기는 이제 집게발을 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우주를 다니면서 집게발을 가지고 우주 쓰레기들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실어가지고 이게 대기권에 이제 사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 드라마에 우주 쓰레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서 파는 네. 그런 SF 드라마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두 위성이 이렇게 보면 쌍끌이 예. 고기 잡듯이 그물을 가지고 어떤 일정 공간에 있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포획하는 그런 그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식의 그 우주 쓰레기 그 이제 제거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이제 나중에 죽는 것보다 어디든 그렇지만 안 만드는 게 가장 그런 거죠. 좋겠죠. 예. 안 만드는 것이 곧 이제 기술인데 대부분 다 이제 기술은 있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돈 때문이죠. 네네네. 사실 네네. 불장님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폐기할 때 지구로 떨어지도록 하지 말고 우주로 날아가도록 하지 못하나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앞서 이제 교수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정지궤도 35,700km 정지궤도는 공간이 꽉 차서 안 떨어지게 하고 날려보낸다. 그런데 이제 날려보내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궤도 말고 딴 데는 그냥 놔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저궤도에서는 보통은 이제 왜냐하면 저궤도는 또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궤도가 많아요. 많아요. 정지궤도는 예. 적도궤도 하나인데 라인이 하나인데 얘는 이제 뭐 경사각이 뭐 예를 들어서 20도, 30도, 40도 다 이제 수도 없이 많으니까 대신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위성이 저궤도에도 돌기 때문에 예. 이제 상호 충돌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뭐 충돌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우리나라 위성도 예.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는 다 해피 기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정거장도 마찬가지. 국제정도 맞죠. 네네. 알겠습니다. 불장님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역시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걱정이 좀 많으셔. 어너더 레벨님, 저 정도면 우주 가다가 부딪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그림 보고 그런데 우주 가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도 역시 조심하시라고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너더 레벨님, 그다음에 불장님 두 분에게 뉴스룸 뒤에서 의견 주신 거 소개하고 제가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룸 본방에서는 온양이님과 미원님, 네, 예, 영화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정말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이 위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처음 알았다라는 의견도 주시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영근 교수님과 함께 인공위성 우주 낙하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까지고요. 수요일 날 또 뉴스룸 D가 이어지죠. 김근식 교수 등, 김성애 소장 등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